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가 정말 짧은 휴식 마치고 24라운드에서 25라운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아주 짧은 휴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회복한 팀이 어딘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과연 어떤 팀들이 어떤 경기를 치르게 될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 순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현재 승점 50점 고지를 먼저 밟으면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북과 울산이 2위와 3위 같은 승점으로 유지하고 있고, 강원과 제주가 35점으로 같은 승점이지만 다득점 차이로 강원이 앞서고 있고요. 이어서 인천, 포항, 안양, 부천까지가 승점 30점을 넘었고, 대전, 김천이 20점대 중후반, 그리고 광주가 11점으로 최하위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 라운드 매치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과 부천의 경기로 이번 라운드가 문을 열고요. 같은 시간 김천과 전북 그리고 제주와 포항이 경기를 펼치고, 다음 날인 수요일은 안양과 인천, 대전과 울산 그리고 강원과 광주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경기들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19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질 FC서울과 부천FC의 경기입니다. 먼저 양팀의 상대 전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기준으로 해서는 서울이 2경기 해서 2경기 다 이겼고요. 올해 치러졌던 맞대결들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부천을 상대로 클리말라 선수가 3개의 공격 포인트로 공격 포인트 1위, 부천에서는 서울을 상대로 안태현 선수가 2개의 공격 포인트로 상대전 공격 포인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의 최다 득점자는 9골의 클리말라, 그리고 부천의 최다 득점자는 8골의 갈레고 선수입니다. 관전 포인트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연승 흐름이 다시 한번 시작됐습니다. 2경기 총합해서 11골이 대폭발하면서 공격력이 굉장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연승 흐름을 만든과 동시에 서울은 조기 우승을 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쭉 불태울 수 있게 됐는데요.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수비 라인에서의 안정감이 같이 살아났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4경기에서 단 2실점만을 거두면서 굉장히 좋은 수비력, 그리고 클린시티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서울인데요. 다만 김진수 선수의 누적 경고 결정은 변수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최근 공격력이 정말 엄청나고, 특히나 지난 경기였던 안양과의 더비에서 7골을 폭발시키면서 7대0 승리를 했기 때문에 기세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상태에 있는 서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서울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정승원 선수죠. 거의 MVP 페이스라고 말해도 무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무방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공격수 중 하나가 정승원 선수입니다. 홈에서 3경기 연속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정승원 선수는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폼을 생각해보면 3경기 연속골 전혀 무리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 원정팀 부천의 경우에는 한 달간 패배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만큼이나 부천도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나 지난 2경기 전북 그리고 포항에게 3득점 승리를 하면서 흐름을 탔고, 특히나 포항에게는 3대0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세라면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심상치 않은 미드필더들의 활약이 되겠는데요. 성예건, 김종우, 김상준 선수는 최근의 활약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물론 득점으로 미드필더들의 활약을 모두 다 설명할 순 없지만, 이 선수들이 득점에도 기여를 해주면서 이 지점에서 서울과 어떻게 잘 싸워내느냐가 이번 경기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심상치 않은 활약을 해주는 선수가 하나 더 있죠. 바로 갈레고 선수입니다. 팀 내 최다 득점이자 공격 포인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갈레고 선수, 지난 경기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도 갈레고 선수가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양팀의 예상 포메이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 골키퍼, 백포에는 박수일, 야잔, 로스, 최준, 미드필더에는 송민규, 바베츠, 손정범, 정승원, 투톱에는 안데르손 선수와 클리말라 선수고요. 김진수 선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누적 경고로 인한 징계로 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수일 선수를 왼쪽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부천입니다. 김일영 골키퍼, 백3에는 패트릭, 백동규, 홍성욱, 미드필더에는 안태현, 김상준, 성예건, 티아깅요, 3톱에는 바사니, 가브리엘, 그리고 갈레고 선수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부천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면서 얘기했던 게, 패트릭이 왼쪽 스토퍼로 나오냐 오른쪽 스토퍼로 나오냐는 상대 에이스가 어디 있냐에 따라 갈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는 트란지스카 쪽이 있는 오른쪽에 배치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정승원이 있는 왼쪽 스토퍼로 배치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상 포메이션을 배치해 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경기 키플레이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정승원, 부천에서는 갈래고였는데요. 서울의 팀은 득점을 정승 할 겁니다. 정승원 선수가 득점을 많이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서울이 승리를 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홈이나 원정이나 가리지 않고 정승원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데 홈에서 특히 또 강력한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기대가 안 될 수 없을 것 같고, 반면 부천의 갈래고는 내친 김에 3경기 연속골 갈래고를 하게 되겠죠. 과연 갈리고 선수가 정성원 선수만큼이나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는데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천과 서울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경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 19시 30분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질 김천 상무와 전북 현대의 경기입니다. 먼저 양팀의 상대 전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승 4무 4패를 양팀이 거두면서 굉장히 비슷한 상대 전적을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 리그 5경기의 맞대결만 본다고 하더라도 2승 1무 2패로 양팀 동률인 상황입니다. 현재 김천에서는 홍윤상 선수가 전북을 상대로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상대동 공격 포인트 1위, 전북에서는 모따 선수가 김천을 상대로 4골을 넣으면서 4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상대전 공격 포인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김천의 최다 득점자는 6골의 고재현, 그리고 전북의 최다 득점자는 역시나 6골의 이승우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겠죠. 김천은 뭔가 해요. 김천 같은 경우에는 공격도 수비도 딱 상대가 하는 만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나오는 결과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서 리그 내 유일한 2자릿수 무승부를 기록한 팀이 됐고요. 사실 2자릿수 무승부를 기록한 지는 좀 됐고, 지금은 15무를 기록하면서 정말 다른 팀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천에게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생산력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격 라인에서 생산을 할 수 없다면 결국 김천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전전처럼 공격진에서 그리고 및 중원에서 이렇게 3골씩 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생산력을 늘려줘야만 김천이 무너지지 않고 시즌을 끝까지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광주와의 승점 차이가 물론 15점이나 나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조금 더 확실하게 벌리기 위해서는 공격진들에게 굉장히 많은 짐이 부어져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서는 왼쪽 윙백으로 출전하는 이 풀백이자 공격을 굉장히 잘하는 박철호 선수가 누적경으로 뛸 수 없기 때문에 공격진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 이건희 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방에서 싸워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는 이건희지만 지금은 그 역할 이상으로 득점이 필요한 김천이기 때문에 이건희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한 이번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원정팀 전북의 경우에는 현대가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정용호 같은 경우에는 무승이 길어지면서 전북에서도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가장 큰 더비 라이벌인 울산을 잡으면서 한숨을 돌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이승우 선수의 누적 경고 징계입니다. 지난 경기 이제 경고를 받으면서 이번 경기에는 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승우 선수가 됐는데, 김예건도 이제 세르비아로 출국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다시 김승섭 카드를 꺼내들어야 되고, 이동준도 지난 경기도 부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걱정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생각을 할 만한 게 이탈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리그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고 당진과의 경기에서만 득점을 기록했던 이탈로인데, 이번 경기가 좀 기점이 돼서 이탈로 선수가 본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여줄 만한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하는 그런 플레이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전북입니다. 이어서 양팀의 예상 포메이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4-4-2, 전북은 4-2-3-1인데요. 김천의 경우에는 백종범 골키퍼, 백포에는 박진석, 이정택, 변준수, 김태환, 미드필더에는 홍윤상, 박태준, 이강현, 고재현, 투톱에는 이건희 선수와 박세진 선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왼쪽에 박철호 선수가 누적 경고로 인해서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박진성 내지는 박민서 선수가 나올 수 있겠고, 투톱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늘 김천 주승진 감독이 늘 하던 게 이제 4-4-2로 시작을 해서 4-3-3으로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계속해서 게임 모드 유지할 것 같고요. 반면 전북 현대의 경우에는 송범구 골키퍼, 백후에는 김태현, 김영빈, 조이제, 김태환, 중원에는 김진규, 맹성웅, 강상윤, 공격진에는 김승섭, 모따, 그리고 이탈로입니다. 이동준 선수를 선수 보호 차원에서 뛰지 않게 한다면 지금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은 이렇게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이 이탈로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 왼쪽에서 최우진이 나왔을 때는 확실히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김태현 선수를 어떻게든 출전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전북입니다. 이어서 양팀의 키플레이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에서는 이건희, 전북에서는 이탈로인데요. 김천의 득점 기계 이건희?
라고 이제 얘기를 할 만큼 득점 기계가 되어줘야 되는 이건희 선수인데 과연 이번 경기에서 득점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목의 이탈로는 상대 어떤 수비진을 라인 이탈로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라인을 다 깨부수고 좋은 또 경기력을 통해서 좋은 득점력을 통해서 전북의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 이탈로 선수인데요. 과연 이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팀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구와 전북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19시 30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질 제주 SK와 포항 스터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양팀의 상대 전적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포항이 제주를 상대로 1승을 더 거두면서 상대 전적 하나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 리그 5경기의 맞대결을 살펴보시면 제주가 3승 2패로 앞서고 있는 모습이고 직전 2경기에서 또 모두 제주가 승리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현재 제주에서 포항을 상대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린 건 2번의 유인수, 그리고 포항에서 제주를 상대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린 건 또 한 번의 조르지 선수입니다. 그리고 제주에서는 현재 네게바 선수가 5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포항에서는 트란지스카 선수가 3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전 포인트 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제주입니다. 리그에서는 9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제주입니다. 무승부가 이제 5무이라서 조금 더 많기는 해도 탄탄해지고 있음은 분명하고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팀이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최근의 제주의 활약인데요. 과연 이번에도 홈에서 포항을 잡을 수 있을지, 이 리그 5경기 무패 행진 중에 4승 5무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항전 승리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고요. 중원이 정말 두텁다는 생각이 최근에 제주를 보면 듭니다. 기존의 장민규, 이탈로, 이창민을 조합으로 내세우면서 그거부터도 여기서는 이것도 이렇게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박수빈 선수까지 더해지면서 여기서부터 제주의 축구가 제대로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끔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제주에게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저는 득점의 부재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득점이 많이 나와줘야, 특히나 지난 김천전 같은 상황에서도 득점을 기록했어야만 하는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네게바 선수의 공격을 이끌어주는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양쪽 수비진의 공격력, 김윤성 선수는 입대를 했고 유인수 선수는 아쉬운 좀 마음 아픈 가정사가 있어서 지난 경기 나오지 못하면서 공격력이 조금 다소 아쉬운 상황이 됐었는데요. 네게바 선수가 팀의 측면 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한다면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요하겠고요. 반면 원정팀 포항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너무 안 좋습니다. 5연패를 끊는 데에는 성공을 했지만 바로 부천에게 패배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 제주 원정까지 겹치는, 포항에게는 계속 안 좋은 상황이 겹치는 상황이 됐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홈경기장까지 쓰지 못해서 이제 제주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포항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탄탄하게 조직력을 유지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지난 경기 최후방에서 보여줬던 집중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갈레고 선수에게 실점하는 과정도 약간은 아니란 처리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포항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또 다시 한번 패배를 하게끔 만들어졌다는 상황이 드는데요. 베테랑들의 안정적인 플레이가 후방에서 좀 기반이 되어줘야 포항 입장에서는 경기를 안정적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트란지스카의 힘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나 저러나 팀 득점 1위는 현재 트란지스카가 하고 있고 공격의 방점을 찍어줄 수 있어야 최후방의 집중력 올라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포항이 잘 살릴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양팀의 예상 포메이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제주입니다. 김동준 골키퍼, 백포에는 정훈, 세레스틴, 토비아스, 유인수, 중원에는 장민규, 이탈로, 이창민, 공격진에는 네게바, 아이아스, 박창준을 보고 있고요. 신사원 선수도 좋은 활약 펼쳤지만 이 경기에서는 박창준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고 유인수 선수가 모르겠습니다. 복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잘 추스르고 경기에 복귀한다면 오른쪽 윙백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포항의 경우에는 홍성민 골키퍼, 백보에는 완델손, 박찬용, 정민광, 어정원, 중원에는 기성용, 니시아켄토, 김동진, 쓰리톱에는 준익료, 안즈준, 그리고 원기종이죠. 죄송합니다. 트랜지스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좀 괜찮은 조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기성용 선수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중원에서 볼 들어가는 것도 좀 느낌이 다르고 그래도 다행인 건 준익유 선수나 조르지 선수가 좀 복귀해서 뛴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이 조합을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박태하 감독이 어떻게 찾을지가 저는 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경기 키플레이어 2명의 외국인 공격수죠. 네게바 선수와 트란지스카 선수입니다. 네게바 선수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주 득점은 4개 달려 있습니다. 네게바 선수가 어떻게
득점적인 부분에서 파괴력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느냐가 제주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고 꼭 네게바가 선수가 직접 득점을 기록하지 않더라도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팝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게바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반면 포항의 트란지스카는 득점을 위해서 스카를 보낼 수도 없고 참 트란지스카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과연 트란지스카 선수가 후반기 시작하고 좀 센세이셔널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와 포항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부터는 수요일이고요. 수요일 19시 30분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질 안양과 인천의 경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은 상대 전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1승씩을 나눠 가지게 됐고요. 리그 첫 맞대결에서는 인천이 승리를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안양이 승리를 가져간 모양새가 됐습니다. 현재 안양에서는 인천을 상대로 마테우스 선수가 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상대전 공격 포인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천에서는 무거사 선수가 안양을 상대로 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상대전 공격 포인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팀 내 득점 순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안양에서는 마테우스 선수가 8골로 팀 내 득점 1위, 그리고 인천에서는 무거사 선수가 10골로 현재 팀 내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양팀의 관전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입니다. 지난 경기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고 최근 경기 결과들마저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리그 4연패 그리고 지난 경기 7대0 패배까지 기록을 하면서 안양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유병헌 감독은 이 흐름을 바꿔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지난 경기 7대0 패배가 서울을 상대로 했다는 거기 때문에 안양 입장에서는 더욱더 컨디션이나 기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볼 만한 건 수비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진에서 조금 더 좋은 플레이를 해줘야만 안양이 승점을 가져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 4연패 기간 동안 수비진은 총 14실점이라는 많은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더운 날씨고 빡빡한다는 것도 생각해도 되고 베테랑들이 많다는 점도 생각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비진에서 조금 더 좋은 조직력과 좋은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걸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저는 하나 더 얘기할 만한 건 크네제비치 선수의 조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서울과의 경기에서 전반전을 보면 이 수비진이랑 삼선 미드필더들이랑 정말 조합이 잘 안 맞는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는 크네제비치가 뭘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진과 좀 이야기를 해서 조금은 다른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요. 반면 인천의 경우에는 최근 리그 6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승점을 쌓고 있는 인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승점 드랍이 없어야 파이널 A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안양전 최근에 안양이 좋지 않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 경기를 패배한 승점 드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A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야 되는 인천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반가운 건 역시나 무고사 선수의 연속 득점입니다. 김천전에도 득점을 기록했고 광주전에서는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기록하면서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무고사 선수인데 다시 한번 득점왕 경쟁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무고사 선수가 이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주느냐가 인천의 공격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재민 선수의 활약도 여전히 필요한 인천인데요. 중원보강 이민혁 선수라든가 김영환 선수처럼 이 다른 서브급 선수들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서재민은 변함없는 주전으로 이명주 선수와 함께 주전 조합을 찌르게 될 텐데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기대하게 되는 인천일 수밖에 없겠고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크네제비치의 조율이 안양의 경기력에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재민이 얼마나 잘 억제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팀의 예상 포메이션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안양입니다. 4-2-3-1이고요. 김정훈 골키퍼, 백포에는 김동진, 권경원, 이창용, 강재훈, 중원에는 크네제베치, 김정현, 마테우스, 스리톱에는 아일톤, 김은, 최건주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최근에 어떤 경기 결과는 안 좋아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틀은 좀 유지하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안양이고요. 다만 오른쪽에는 최현우보다도 최건주 선수가 들어갔을 때 상대의 왼쪽 윙백인 이주영 선수의 스피드적인 문제를 조금 잘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반면 원정팀 인천의 경우에는 김동원 골키퍼, 백포에는 이주영, 후아니비자, 김건희, 김명순, 미드필더에는 제리소, 이명주, 서재민, 김성민, 투톱에는 페리어 선수와 이청용 선수입니다. 무고사 선수 앞서 기대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이렇게 해서 다 뛸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페리어 이청용으로 가되 한 후반 50분에서 60분 사이에 이청용 선수를 오른쪽 윙으로 돌리고 김성민 선수가 이제 무고사 선수와 교체가 돼서 무고사가 이제 투톱으로 페리어와 함께 구성을 하는 이런 틀들을 좀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럴 또한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양팀입니다.
이어서 양팀의 키플레이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에서는 크네제비치, 인천에서는 서재민 선수인데요. 크네제비치는 안양 중원을 재배치해야 되겠습니다. 크네제비치가 닉값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과연 안양의 이 중원과 수비 조합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지 끝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인천의 경우에는 서재민 선수가 상대 중원 거기 재민이가 간다! 라고 이제 외치면서 경기를 해줘야 될 텐데, 과연 이 두 명의 미드필더 중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영향력을 크게 가져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양과 인천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19시 30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질 대전 하나 시티즌과 울산 HD의 경기입니다. 먼저 양팀 상대 전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대전을 상대로 19승을 더 거두면서 역대 전적에서는 크게 앞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최근 리그 5경기 맞대 비교를 살펴보시면 3승 1무 1패로 대전이 오히려 많이 앞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전에서는 울산을 상대로 정재희 선수가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상대전 공격 포인트 1위, 그리고 울산에서는 이동경 선수가 대전을 상대로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상대전 공격 포인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대전의 최다 득점자는 5골을 기록하고 있는 주민규, 그리고 울산의 최다 득점자는 11골을 기록하고 있는 야고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관전 포인트 세밀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대전입니다. 강원전 3대0 승리가 의미하는 바는 확실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찰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대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수적 우위를 활용한 대전이 홈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홈에서 기세도 올라왔고, 특히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게 이 전방과 후방에서 간격이 너무 차이 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사를 투입하면서 그런 간격도 조금은 줄여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자신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전에게 걱정이 되는 건 염려가 되는 이 선수들의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엄원상 선수는 부상으로 교체가 됐고, 이명재 선수도 지난 경기 막판에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울산 출신인 두 선수, 공격해도 울산 출신인 두 선수의 상황이 지금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양쪽 측면에서 한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인데 이걸 어떻게 좀 보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래도 주민규는 다시 한번 울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득점폼을 올린 상태의 주민규 선수가 울산 상대로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지는데요. 이번 시즌 초 이제 아마 전지훈련 가기 전인가 이때 이제 주민규 선수가 인터뷰 관련해서 울산 팬들에게 좀 질타를 받았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주민규 선수는 울산을 상대로 뭐 바라보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반면 원정팀 울산의 경우에는 2연패가 시사하는 바가 분명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울산의 스쿼드가 90분 싸움을 버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무실점으로 이어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울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울산은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건 톱다리에 설 수 있는 선수들의 컨디션이 모두 비정상적이라는 점입니다. 에릭 야고는 출전 자체도 불확실한 상황이 있고, 말컹은 핏 부족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뛸 수가 없는 상태고, 제로톱 이동경은 이제는 좀 읽힐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공격진에서 뭔가 세밀한 움직임을 지시했다기보다는 선수들끼리 맞춰서 가는 경우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읽힐 만한 여지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진현 선수가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어떨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진현 선수에게는 여전히 대전의 색채가 진한데 안 좋았던 이전 경기에서의 활약을 대전에서 한번 반전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고요. 과연 이 두 팀의 맞대결을 어떻게 펼칠지를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양팀 예상 포메이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대전입니다. 4-4이고요. 이창근 골키퍼, 백보에는 이명재, 안톤, 조성권, 김문한, 미드필더에는 루빅손, 김봉수, 이순민, 정재희, 투톱에는 주민규 선수와 마사를 보고 있고요. 일단 왼쪽에 이명재는 지난 경기 끝까지 소화했을 만큼 또 이번 경기에서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에 엄원상 대신에 정재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투톱에는 마사와 주민규가 조합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반면 원정팀 울산의 경우에는 조현우 골키퍼, 백스리는 김영권, 정승현, 서명관, 미드필더에는 조현택, 이규성, 토마스, 심상민, 공격진에는 이진현, 이동경, 이희균입니다. 제가 지난 경기에서 리뷰하면서 꼬꼬마 3톱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뭐 톱이나 이런 자원들을 보면 낼 수 있는 최선이 이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울산의 입장에서는 알고 일단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재익 선수가 코뼈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과연 김영권 선수가 체력이 떨어졌을 때 어떤 조합을 선택할지도 함께 좀 눈여겨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울산입니다.
이어서 키플레이어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명의 친정팀을 맞이하는 선수들이죠. 주민규 선수와 이진현 선수입니다. 주민규 선수는 울산 골대에 주민을 해야 되겠고요. 이진현 선수는 활약과 침체 사이에 이진법에서 활약으로 좀 길을 터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선수가 어떤 활약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양팀 팬들이 받는 어떤 감정적 타격도 조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좋은 활약을 펼칠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전과 울산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19시 30분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펼쳐질 강원FC와 광주FC의 경기입니다. 먼저 양팀 상대 전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이 광주를 상대로 2승을 더 챙기면서 앞서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 리그 5경기 맞대결만 확인해 보셔도 강원이 4승 1무로 굉장히 크게 앞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강원에서는 최병찬 선수가 광주를 상대로 3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상대전 공격 포인트 1위, 광주에서는 최경록 선수가 강원을 상대로 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상대전 공격 포인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강원의 팀 내 최다 득점자는 7골을 기록한 김대원, 광주의 팀 내 최다 득점자는 4골을 기록한 문민서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관전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강원입니다. 너무 많은 걸 직전 경기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대전전에서 수적 열세 상황이 대응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3대0이라는 대패를 거두고 말았는데, 여기까지는 뭐 수적 열세였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서민우 선수가 다이렉트 퇴장 징계가 나왔고, 거기에 더해서 이유현 선수와 최병찬 선수도 경기 중 부상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강원의 입장에서는 승점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것도 분명 문제지만 선수들을 많이 잃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강원은 이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정효 감독이 굉장히 축구를 재밌게 했을 때, 강원이 축구를 재밌게 했을 때는 송준석처럼 이 좋은 굉장히 에너지 레벨 높은 윙백도 있고 했는데, 이제는 송준석 선수의 빈자리도 크게 느껴지고 부상자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과 같은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축구를 할 수 없다고 봤을 때에는 변화를 가져가야만 하는 강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에이스죠. 김대원 선수의 활약이 저는 이번 경기에선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의 승점을 벌어주는 게 에이스의 역할이고, 지금 당장 변화를 크게 가져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번 경기에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김대원 선수가 득점을 통해서 분위기를 올려주면서 팀의 승점을 벌어줄 수 있을지가 저는 궁금해지고요. 반면 원정팀 광주의 경우에는 솔직히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뭘 시도해도 그것이 바꿈으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저는 궁금해지고요. 이제는 승강 플레이오프 대비해서 조직력을 맞추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저는 이제 광주에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의 생존보다는 승강 플레이오프 가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중요한 건 탄탄한 수비 전형이겠죠. 승강 플레이오프 데뷔를 위해서는 수비력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지금 K리그2에서 승강 플레이오프권에 들어가 있는 팀들은 모두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막아내기 위한 수비적인 부분을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광주는 이 조합을 빨리 찾아내는 게 이번 시즌 넘어서 뭐 올해나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과정에서 저는 리더인 안영규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비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는 저는 안영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갖춰서 앞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선수를 방어하는 게 중요해서 안영규 선수의 활약이 함께 좀 동반되지 않는다면 광주의 어떤 올라오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어서 양팀의 예상 포메이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4-4-2 기반의 축구를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강원입니다. 박철 골키퍼, 백포에는 홍철, 이기혁, 강투지, 강준혁, 미드필더에는 김대원, 김동현, 강윤구, 제시, 토트넘은 김건희와 고영준입니다. 지난 경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유현과 서민우가 모두 빠진 상황에서 김동현이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았고, 이후에 이유현이 빠질 때에는 강윤구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합이 그나마 우선순위로 여겨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최병찬이 부상으로 이 경기 뛸 수 없다면 김건희와 고영준 투톱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이외의 자리는 좀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광주의 경우에는 김경민 골키퍼, 백포에는 이민기, 주황페드로, 안영규, 권성윤, 미드필더에는 정지훈, 리영직, 문민서, 바루와, 투톱에는 아이데일 선수와 최경록 선수를 보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변화를 가져가겠다, 변화를 가져가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 이정규 감독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번에는 그냥 막 잡았고요. 어떻게 될지는 실제 경기 들어가서야 확인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광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 키플레이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에서는 김대원, 광주에서는 안영규인데요.
김대원 선수는 강원에서 온 데이 1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데이 1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김대원 선수가 승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날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현규 선수는 광주가 일부에서 안녕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좋은 활약을 통해서 팀의 승점을 지키거나 얻어낼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과 광주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승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천의 경기는 서울의 승리, 김천과 전북의 경기는 전북의 승리, 제주와 포항의 경기는 제주의 승리 보고 있고요. 이어서 수요일 안양과 인천의 경기는 무승부, 대전과 울산의 경기도 무승부, 강원과 광주의 경기는 강원의 승리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25라운드 프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참 오랜만에 또 프리뷰를 진행하니까 이게 이렇게 텀이 길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파이가 길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끝으로 갈수록 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뭐 강원과 광주 팬분들에게는 다소간의 죄송한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요. 이번 라운드가 평일에 펼쳐지기 때문에 아마 뭐 많은 분들께서 직관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다양하게 선수들 다양한 방법으로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참 건강 조심하면서 경기 보시길 바라겠고, 선수들도 건강 조심하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